이게 연속함수 성질 이거 나라는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별거 없어요. 연속함수의 성질하고 극한의 성질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일단 어떤 두 개의 첫 번째 연속과 연속인 함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 요 두 가지는 둘 다 만약에 연속이라면 연속과 연속의 사칙 연산이 연속이 나온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끝. 단 똑같죠. 나누는 함수가 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0이 되면 안 되겠죠. 나누는 애가. 그래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면 4번에 GA가 0이 아니다. 저기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연속과 연속의 사칙 연산은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연속일까요? 아닐까요? 연속이겠죠. 다항식. 연속 더하기 연속. 큰 거 연속이야. 맞아? 이거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 맞지? 그리고 y는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이 있어. 연속이야.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선생님 원래 2차식이 연속이라면서요. 그래, 그럼 연속이라니까? 연속이야. 근데 또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연속이라니까? 연속이라고. 그지?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이게 연속이라고. 근데 만약에 뭐 x-1 2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 그지? 연속이니까 연속이라니까? 단 1이 아닌 데에서만 연속이잖아. 그래서 x가 1에서 불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어떤 애가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때에는 어떠한 지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지점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따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얘가 연속과 불연속을 따질 때 다른 지점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어디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는 점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0분의 0꼴도 사실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연속 함수거든요. 불연속과 불연속. 사실은 얘는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왜? 불연속과 불연속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안 나와 있어. 일단 선생님이 적어주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불연속과 불연속이 연속이냐 불연속이라고 따질 때에는 무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따로따로 차분히 우극한, 우극한끼리 좌극한, 좌극한끼리만 계산해 보면 돼요. 다시 말하자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있는데 이때 어떤 fx 함수가 있고 여기 gx 함수가 있을 때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m, n, l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값을 사칙 연산하게 되면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얘는. 근데 뭐가 좀 중요하냐면 불연속과 연속이거든요. 불연속과 연속. 요게 조금 중요한데 불연속과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칙 연산 중에서 더하기 빼기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와요. 알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무조건 불연속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하고 빼는 건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무조건 불연속인 게 뭐가 궁금합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문제예요. 불연속 곱하기 연속. 이거는
연속이 나올 수도 있고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무조건 불연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연속이 나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번 적어보세요. a 플러스 a 마이너스 a가 있는데 fx가 불연속이라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와요. 근데 gx가 연속 함수여서 m 이렇게 나와요. 두 개를 곱하면 알파 m, 베타 m, 감마 m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실제로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언제 같아지냐고요? 연속이 0이 될 때, 즉 m이 0이 될 때 연속이 나오죠. 따라서 어떤 불연속 함수를 연속이 되게끔 하려면 연속 곱하는 함수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에 주구장창 나와요. 얘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곱하는 애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연속인 애가 0이 나와야 된다. 자, 옆에 문제를 풀고 가볼까요? 뭐 쉬우니까 바로 한번 봅시다. fx x 더하기 3, gx는 x제곱 더하기 1. 중요한 건 뭐야? fx, gx가 연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연속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무조건 연속인 거 먼저 따져봐. 기억 연속, 니은 연속, 끝. 기억과 니은은 연속이야. 기억과 니은은 연속이라고. 그치? 끝. 그 다음에 디귿 봐봐. 나눴네? 나누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데 gx는 빨리 봐봐. 0이 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디귿도 돼. 디귿도 된다. 니은을 볼게. gx 빼기 fx야. gx 빼기 fx.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빼기 3. x제곱 빼기 x 빼기 2. 0이 되는 부분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면 니은은 연속 함수가 아니라고. 연속 함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지점이 존재하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애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니은 디귿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은 여기에서 지금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이 표현이 나와서 선생님이 앞에 쪽에서 설명 안 했나? 얘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구간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일단 어떤 부동호 관계가 A에서부터 X가 B까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쓰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닫힌 구간이라고 쓰고요. 닫힌 구간을 쓰고 A, B를 대괄호를 써서 이렇게 써요. 이게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라는 뜻이에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A에서부터 X가 B일 때 동호가 안 들어갈 때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 씁니다. 열린 구간. 하고 A에서 B라고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왜 얘는 닫혀 있다고 하고 얘는 왜 열려 있다고 하느냐 이게 궁금한데 극한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가 잘 가면 얘가 열린 게 맞아요. 왜냐면 X가 A에 가까워지지만 도착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계속 열려서 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요건 딱 정확하게 A에 딱 닫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닫힌 거예요, 열린 거냐고 하는 겁니다. 뭐 만약에 두 개를 같이 쓰고 싶어. 이렇게. 이거는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뭘로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렇게 쓰고 열려 있는 부분은 A 이렇게 쓰고 닫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죠? 그 만약에 X가 A보다 작다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냐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까지야 적어주면 돼요. 맞죠?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쓸 때는 열린 구간을 써줘야 되는 건 이해 가시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열린 구간을 쓰는 거야. 맞지? 다가가잖아. 어떤 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딱 도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열린 구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b보다 커 뭐 이런 걸 쓰고 싶어.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를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또는 적고 b에서부터 무한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쓸 때 구간을 쓰는 방법들 이런 게 나옵니다. 뭐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
다음 함수가 x-1분의 3이 연속인 부분을 구간을 이용해서 표기하세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정역을 1이 아닌 모든 실수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 또는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1이 아닌 모든 실수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구간을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뭐 별거 없죠. 자, 이제 최대 최소 정리하고 사이값 정리라는 애가 나오는데, 최대 최소 정리는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뭐 그냥 그렇고요. 사이값 정리는 조금 중요해요. 최대 최소 정리가 뭘 얘기하냐면 의미 자체는 별거 없어요. 의미 자체는 별거 없고 어떤 함수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인 fx가 있다라고 한다면 연속인 fx 함수는 요 구간 안에서 반드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최소 정리예요. 응? 그죠? 반드시 잘못 썼네. 자, 됐지? 이게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최소 정리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높은 지점하고 최소값이라는 건 제일 낮은 지점이에요. 근데 애들이 자꾸 그게 유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2차 함수에서 꼭지점이라든지 이런 건 유일하다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유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로 갖는다라고 하면 이것도 최대값도 A, 최소값도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제일 높은 지점하고 제일 낮은 지점을 본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대 최소값은 당연히 무슨 계산 결과물이기 때문에 Y값을 읽어주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Y값을 읽어줘야 되는 게 최대값, 최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 여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죠? 그럼 얘는 연속은 아니죠. 연속은 아니지만 FA에서 최소값이고 FB에서 최대값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반드시 갖는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없을 수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속이 아니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최소값은 있겠죠. 근데 최대값은 없는 거예요. 최대값은. 아니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극한의 개념으로 보면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아니 A가 최대값이니까 요 양옆에 놓으면 A의 매우가 곱잖아요. 그럼 A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어떤 최대값하고 최소값 얘기할 때는 A에 매우 가까워지는 숫자, 그러니까 어떤 요런 B라고 해야 돼? B에 매우 가까워지는 숫자를 넣어서 A에 매우 비슷한 수가 나오니까 라고 하지만 결정된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한값을 얘기할 때는 근사치 개념으로 그 값에 가까우니까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딱 계산 결과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최소 정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가 좀 중요한데 최소 정리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다음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모두 존재하는 구간을 있는 대로 골라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쟤를 보고서 아 유리함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에서는 분모도 다항식, 분자도 다항식, 연속 나누기 연속 이니 연속 이네,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네 이런 얘기죠. 1이 아닌 부분에서 연속이니까 1을 포함하지만 않으면 돼요. 맞죠? 니은 안 되죠. 디귿도 안 되죠. 니은은 되죠. 기역, 니을, 미음 이런 애들이죠. 근데 미음 같은 경우 안 되겠다. 미음.
그죠? 미음 안 되네. 기억 미음이에요. 미음이 왜 안 되냐면 지금 이 함수가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지금 3에서 4까지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나중에 증가하니까 여기 부분에서 최소값이 나오거나 최소값이 나올 거거든요. 또는 최대값이 나올 거거든요. 3에서. 근데 3이 열린 구간으로 표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쟤는 안 돼요. 그러네. 자, 사이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값 정리는 좀 중요해요. 사이값 정리는 좀 중요합니다. 사이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도 구간이 주어지고요.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연속인 fx가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FA하고 FB의 높이가 서로 다르면, FB하고 높이가 서로 다르면 A와 B 사이에 어떤 C라는 점이 있는데 그 C라는 점을 넣었을 때 K를 만족하는 어떤 만족하는 지점이 K를 만족하는 점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세값 정도거든요. 이게 말로 하니까 조금 애매한데 식으로 굳이 쓰자면 이런 얘기인데, A가 이렇게 있고요, B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연속인 함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게 연속이잖아요. 그럼 연속이니까 A, B 사이에 어떤 Y는 K를 이렇게 그었을 때 Y는 K를 만족하는 C 값이 적어도 하나 있다. 이렇게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만족하는 C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됐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있어요. 이거 잘 몰라도 되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좀 더 중요한데, 사이값 정리에 활용이 있어요. 활용이 좀 많이 중요해요. 활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y는 k 대신에 아까 전에는 이제 여기 이 함수가 있고 요 사이에 y는 k를 그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y는 k를 x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x축. 이렇게 x축이 있거든요. 그럼 x축이 있다고 하면 a를 넣었을 때의 값이 x축보다 작아요. 그리고 b를 넣었을 때의 값이 x축 위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보면 FA랑 FB의 보호가 서로 다르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겠죠. C값을 갖겠죠. 그죠?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 활용이에요. 똑같은 얘기인데 고정된 값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함수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복잡한 함수들은 꼭 인수분해를 통해서 x축과의 결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x축과의 결점은 모르지만 걔가 어느 지점에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는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임의의 어떤 구간의 값을 대입을 해서 그 값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을 찾으면 그 부분에서 근이 하나 존재한다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이 대략적으로 어디 존재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하려고 사이값 정리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떤 방정식이 단 하나의 실근을 갖고 있대요. 그때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구하시고 했어요. 지금 밑에 쪽에 여기 1, 2, 3, 4, 5번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좌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간. 그럼 이제 저런 걸 볼 때는 x축보다 위에 있고 아래 있고를 보는 거기 때문에
fx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9를 fx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f의 마이너스 2값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 16에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9가 되면서 중요한 건 어떤 값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 음수를 따져보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럼 마이너스 2 값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 마이너스 9에서 음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0을 넣어볼까요? 0.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9가 나오면서 0보다 작고요. 됐죠? 1을 넣어볼까요? 1. 2 빼기 5 빼기 9니까 음수가 나오죠? 음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를 넣어줄까요? 2. 16 빼기 10 빼기 9에서 음수. 하이 참. 3을 넣어줄까요? 48이 뭐 얼마야? 54야? 갑자기 양수로 확 바뀌네. 그치?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일단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봐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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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렇게 가잖아. 그럼 여기 그래프 여기 이거 보면 어느 순간 여기 쭉 넘어갈 거란 말이야. 여기서 근이 같겠지. 이런 얘기라고. 그치? 그래서 근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는데 f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이건데 선생님이 방금 전에 한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축이 있어요. 마이너스 2를 넣어요. 음수. 마이너스 1을 넣어요. 양수. 0을 넣어요. 음수. 1을 넣어요. 음수. 2를 넣어요. 양수. 이렇게 잡고 그래프를 꺾어줄 필요가 없어요. 직진을 합니다. 직진.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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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왜 선생님 직진을 하죠?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얘를 막 미친듯이 으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어? 그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 딱 하면 진도 나가는 목표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쪽에 연속함수의 성질부터 최대 정리, 타입값 정리 먼저 풀어주시고 교재를 싹 다 메꾸고 그죠? 1시간이면 굉장히 많이 풀고 갈 수 있습니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